네.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네. 오늘 마켓 인사이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엄청 떨어졌습니다. 기분 나빴죠. 아, 기분 나빴죠. 예. 별 영향 없을 거라는 게 중론이었는데. 아니, 뭐 아니 그거는 내가 보니 중론이라기보다 바람이었던 것 같아. 단기적인 영향은 생각을 했겠죠. 이제 그전 2011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시장이 하락을 할 거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하락할 거냐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르다. 아마도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 네, 마무리 뭐 실제로도 좀 그렇고요. 보고 뭐 갈까요? 잠깐 예. 말씀 좀 드리면 다우 0.98, 나스닥 2.1%, S&P 1.38% 하락했는데요. 그냥 뭐 오늘은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그런 내용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8월 2 그때 똑같이 8월 2일인가 그랬습니다. 그날 5% 하락했습니다. 이 신용등 강등한 날. 2011년? 네. 그 다르죠. 그리고 달러인데스 102 어제 101이었습니다. 네. 원합 1299원, 어제 1297원이었습니다. 와, 비슷하네. 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4.08인데 어제 4%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충격적인 하락이나 뭐 거래량이 급증했거나 주요 지표의 급변동성은 일단 어제는 없었습니다. 이제 이런 걱정을 하겠죠. 이제 지켜보겠죠. 왜냐하면 그때도 첫날에 그렇게 좀 하락해서 이게 긴가민가 하다가 연속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에 10% 하락했습니다. 한 주 동안. 그리고 한 2, 3주 동안 더 하락을 해서 한 15% 정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 일단 하루에는 이 정도면 크게 하락한 그때와 비교했을 때 시장이 완전히 놀래서 뭐 텐트럼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은 지표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일단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가 더 많겠죠, 시장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어제 하루에 네. 시장 상황은 그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다우가 0.98% 하락을 했죠. 나스닥 2% 하락을 했고요. 하락은 거의 대부분 성장 기술주나 최근 급등했던 주식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네. 나머지는 한 1% 정도였고요. 여기 보시면 주요 종목들 보면 애플 1.5, 메타 2.6. 근데 어제 약속한 듯이 다 2.6이에요. 하락폭이 아마존 2.0, 넷플릭스 2, 테슬라 2.6, 마이크로소프트 2.6. 2.6이 뭐야? 예, 다 2.6 정도 어제 하락을 했어요. AMD 7. 예, 그러니까 뭐 특별히 더 AMD가 7%, 이거는 이제 급등을 했었죠 전날에. 네. 뭐 엔비디아 급등한 거 4.8% 오르고 뭐 이런 게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는 기술주들이 한 2% 중반 정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기술주가 아닌 최근에 급등하지 않았던 종목들은 한 1% 정도. 뭐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이 있고, 어떤 논리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건 뭐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소식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하락 출발했고요. 환율이 1% 이상 상승하면서 원화약세가 됐고요. 외국인들이 선물 대량 매도했습니다. 그 전날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량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도 몰랐던 거죠. 갑자기 당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대량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기관들의 매도, 특히 이제 금융투자의 매도가 있었겠죠. 선물 매도하면서 따라서 나오는 프로그램 매물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락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중국, 홍콩, 일본, 대만도 한 2% 전후였고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1.9%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약 3.2% 정도 하락을 했고요. 송배전주하고 전력설비는 이 와중에도 강세였고요. 물론 그 상승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강세를 보였고요. 제가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시황이 좀 비교적 안정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수급의 싸움이 있었어요. 우리끼리 싸우다가 외부에 강한 적이 나타난 거죠. 매크로 시황 로이즈가 나타나서 깜짝 놀란 어제 하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해석들을 하겠죠. 어제 저녁에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굉장히 좋죠.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네. 다 분석해주고 다 해석해주고 시장 상황을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어젯밤에 뭐 저도 우리 3프로에 뭐 이거 좀 해석에 대해서 어제 작가님부터 전화가 왔는데 제가 약속이 있어서 못 왔는데, 어제 밤에 하나 오늘 아침에 하나 똑같습니다. 밤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거기에 이제 대응을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빠지고 놀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7개월째 달려온 시장, 7개월째 시장이 강했습니다. 계속. 그런 가운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꽤 하락한 물가지표 거의 올린 기준금리. 그래서 호재도 악재도 다 반영이 된 상태에서 시장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에서 애플 실적 기점으로 이만큼 올라왔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거예요. 좀 조정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노이즈가 발생을 딱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을 맞는 거예요. 시장 상황의 흐름은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조심스럽습니다. 네. 2011년도에도 최초에는 뭐 긴가민가 하면서 뭐 주춤하고 아래꼬리 달고 반동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무너져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지만 그렇죠.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면 단기 노이즈하고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대세 추세의 전환하고 좀 다르거든요. 단기 노이즈 하락 후에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 하락할 때도 시장 전체가 아닌 섹터별로 하락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이 오른쪽에서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단기 노이즈 후에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에 대해서 몇 가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의 의견, 다른 시각으로 보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그냥 다 스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미 정부에서 국채 발행을 대규모로 지금 진행한다라고 하고 이걸 우려의 목소리가 그전부터 있었잖아요. 아마도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지금 신용등급 하향을 했던 것 같은데 국채 발행을 해요. 그리고 일본에 YCC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용등급 하향이 있었어. 이 세 가지 요인 모두 다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국채 수익률 상승 요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저기 김프로님 전문가시잖아요. 이게 국채 수익률 상승 요인이거든요. 당연하죠. 예. 그런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연런이 중국도 가고 일본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미국 국채 매각을 유보 또는 오히려 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물밑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요. 중국이나 일본이 갖고 있는 미국 예. 국채에 대해서 얘들이 팔지 말고 좀 갖고 있어라. 왜냐하면 지금 미국 국채 발행하는데 얘네들도 팔고 이러면은 이게 훨씬 더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채권가 국채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 원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이 얘기가 딱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연준은 어떻겠습니까? 국제 수익률만 올라가 버리면 연준이 기준금리 올릴 수 있겠습니까?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다 발생이 좀 돼버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당장은 아니지만 서서히 해석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번호를 써왔는데 단기 노이즈 하락 후에 안정될 가능성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1번, 2번, 3번 번호로 한번 써왔는데 그걸 말씀을 하나 둘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 2021년과 차이점, 유사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건 다 스킵하겠습니다. 네. 2011년도에 8월 그때 똑같이 8월 2일부터 급락을 했어요. 근데 8월, 9월 2개월 하락했고요. 10월에 다 원위치했습니다. 원위치했어요. 원위치요 그냥. 근데 내릴 때 진짜 무서웠지. 예. 약간 반등한 게 아니고 그냥 원위치 해버렸어요. 10월에요. 이게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요. 이게 빠졌다가 원위치했다가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보다 충격이 훨씬 클 때였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이런 걸 맞았고 그때는 미국도 이럴 수 있는가 이런 거였고 그때는 유럽의 재정 위기의 직전 상황이었어요. 이게 겹치기로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양호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락했다가 올라가니까 원위치할 때는 예.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원위치한 건 아니고 그냥 예. 아니, 너무 많이 빠졌나 보다 이래서 올라간 거예요? 그냥 원위치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시장이 수급에 의해서 원위치를 그냥 했습니다. 네. 자, 요게 있으니 야 이번에 하락을 해서 그러면은 이런 경험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야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하락에 좀 사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네. 유사점하고 뭐 차이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사점은요. 그때도 시장이 글로벌 위기 겪고 나서 다 원위치 해놓고 이런 게 발표가 됐었어요. 이번에도 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우리 얘기했던 게 미국 시장이 거의 다 왔습니다. 작년에 폭락한 거. 이제 그때쯤 또 발표가 된 거 이런 게 이제 유사점이 있는데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요. 그때는 월가 및 석학들이 비판을 하는데 어떻게 비판했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가만히 있다가 다 지나고 나서 왜 뒷북을 치냐. 이런 얘기들 했어요. S&P 보고. 예, 3대 평가사를 보고서 그러면서 무능력하다 막 비판을 엄청 했습니다. 그때 기억해 보면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뒷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인정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용등급 하향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인정을 못하는 분위기예요. 이번 시점 자체가. 왜냐하면은 어려움에 미국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닥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하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어떤 뭐 리스크가 보였을 때 하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아니고 지금은 어떻든 간에 좀 잘 이제 미국 경기 침체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좀 우려가 좀 잠잠해지고 잘 해보자라고 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점 자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느낌은 뭐냐면 그때는 좀 인정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 월가도 그렇고 많은 소각들이 모두 다 입을 모아서 비판하는 것 자체는 이거 자체가 수긍하면서 정말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번째 빨간 글씨만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번째는 그 당시에는 연준 정책이 강한 시기였습니다. 네. 연준이 금융 통화 정책을 계속했던 시기고요. 지금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상태에서 이제 금리를 동결하고 연준이 뭘 하는 것보다는 행정부 정책이 더 강한 시기예요. 지금은요. 지금 행정부에서 정부에서 재정 정책을 쓰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시기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재정 정책을 쓰는 것 때문에 국가 재정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점은 정책이 어느 쪽이 더 많이 있는가가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또 개인적인 생각은 또 이런 다섯 번째는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차트를 제가 다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개파락 하면서 빠졌어요. 개파락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시장이 그게. 근데 지금은 장중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파락했고 놀래가지고 막 던지는 게 아니고 이거 한번 봐야겠다 이러고 있다가 개파락이라는 건 어제 종가가 만약 500이에요. 네. 오늘 시초가가 450이야. 예. 이런 식으로 갭을 준다는. 예.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예. 평범하게 시작해. 예. 그러면서 매물 받는. 그러다가 프로그램에도 나오니까 좀 밀리다가 또 반등 좀 하려고 하는데 나오고 자 미국 봐야겠다. 그래서 반등을 못한 거예요. 이건 다 굉장히 다릅니다. 심리 자체가. 네. 그래서 지금 이걸 바라보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심리 자체가 상당히 시장의 참여자들의 심리 자체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사실은 좀 지켜보자라는 거는 우리 시장에서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일이 발생이 됐잖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 급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발생이 됐으니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동안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8월에 있었기 때문에 8월에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난 거니까 지금 뭐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이런 노이즈가 발생을 하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이게 관망하는 또 것도 주식 오래 하다 보면 방법이라는 거죠. 내가 이제 참다 들어가면 저런 일이 터진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안 들어간 사람들은 지켜볼 수 있어요. 그렇지.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예.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하냐는 거지. 일단 들어가서 마이너스가 크게 났든지 아니면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한번 올라가서 기분 좋았다가 지금 빠진 상태라 지금이라도 빨리 본전을 건지고. 지금 마이너스 난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이따 계속 지켜봐요. 대응을 우리는 시작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여기 약간 좀 김프로님도 계속 예비당 첨자로 돼갖고 예민 보스입니다. 김프로님도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제가 방송할 때 이거 조금 보수 좀 너무 빨리 들어가지 말고 기다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시황이 그랬어요 요즘에. 그러던 중에 이런 게 나왔으니까 더더욱 그게 좀 강화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한 가지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때 그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미국에는 그냥 노이즈를 작동을 하면서 곧바로 회복했거든요. 근데 여타의 약한 고리가 있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국가들에는 강한 악재로 작용을 했어요. 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예. 지금 문제가 뭔가 있었다고 한 데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들은 좀 더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차이점을 좀 보시면 문제가 있는 섹터? 아니 국가들이 그때는 이제 국가들. 유럽이 재정위기 당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데도 몇 군데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또는 상업용 부동산 문제 있고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거시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뭐 좀 차이점이 있어서 좀 지켜보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때와는 조금 다르다. 뭐 사실 그때와 다르다고 하지만 맨날 똑같지 않았냐 뭐 이런 말씀 줄 수 있는데 상황 자체의 이 주가 움직임을 보니까 조금은 좀 다른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정도. 그것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일종의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는 네. 아니지만 굉장히 큰 인플레이션이 막 조정받고 있는 시점에서 예. 나오는 거고 예. 금리도 사실 국채 10년물 4.0 예. 몇이면 꽤 높은 거거든요. 높은 이게 거죠. 예. 그럴 때 나왔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뉴트럴하게 생각해야지. 아 이거는 뭐 옛날하고 다르다. 네. 또 지금은 더 심각하다. 네.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좀 예, 정확히 맞습니다. 뉴트럴하게 예. 보면서 판단해야 돼. 왜냐면 다르거든요. 그때는 예. 물가도 되게 낮은 낮은 상태였고요. 상태고. 네. 그리고 그 국제 수익률도 낮은 상태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달라요. 지표 자체가 지금. 아니, 근데 약간 좀 그런적인 문제 하나만 좀 짧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이 신용 등급이 강등됐어요. 근데 이제 뭐 투자 등급에서 안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트리플 A에서 이제 더블 B 플러스로 간 거잖아요. 맨 위에서 이제 하나 내려온 거잖아요.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 더블 A 플러스. 예. 그러면 이게 심리적으로는 야 미국 그래도 좀 떨어졌네. 요건 이제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닌 예를 들어 뭐 무슨 거기에 돈 빌려주는 미국에 돈 빌려주는 데가 이자를 더 받아야 되는 뭐 그런 게 실리적으로 있다든지 그런 거야 아니면 그냥 정말 심리적으로 아, 실리적으로 있죠. 실리적으로 뭐 있어요? 예, 펀드 있습니다. 매니저, 예. 펀드 매니저, 예. 글로벌 채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예, 예. 트리플 A의 비중, 더블 A의 비중 이런 것들을 펀드들은. 조절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예. 아니 그 미국에 제일 많이 했을 텐데 예. 미국이 하던 거를 예를 들면 트리플 A에 있던 걸 좀 뭐 미국을 빼고 나머지 나라들이 하려면 너무 저 나라들이 뭐 룩셈부르크 뭐 이렇던데 아니 이게 그런 비중 나라들은 조절할 수 못할- 있지. 자꾸 예. 안 되는 방향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예, 원래 통상적으로는 세계 신용평가사가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두 개를 채택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세 개 중에 다. 두 개. 네, 세개 중에 두 개. 예, 예. 하나만 쓰면 너무 자의적이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은 S&P만 더블 A 플러스였잖아. 예. 그러니까 나는 오케이. 그럼 난 트리플 A네. 비치하고 무디스하고 쓰면 돼. 근데 선택해서 지금 하나 쓰면 남은 거야. 되는데 하나. 그럼 이제 못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일관되게 얘기할 수 이제 뭐 그냥 완전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글로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내가 트리플 A 채권의 비중을 조절해야 되겠구나. 음. 물론 이제 미국 국채만큼 다 뺄 수는 없겠죠. 그렇겠죠, 예. 워낙 비중이 크니까.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준다는 거죠. 정프로님 질문은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대답을 정확히 주신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미국이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를 받는데 네. 이게 뭐 주식상에 이렇게 급락하는 문제야? 아주 심플하게 뭐 그런 거죠. 예, 그런 질문 주신 거잖아요. 심리적으로 잠깐 떨어졌다 다시 질문 주신 회복할 거잖아요. 건가 아닌가를 이제 판단해 거기에 보려고. 그냥 제가 저 심플하게 답변을 드리면 시황은 환율과 금리로 움직입니다. 시황은. 예. 환율과 금리로 항상 얘기하는 네, 거 네, 아시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이게 신용등급 하향을 딱 한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채권 가격이 하락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국제 수익률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올랐지 않습니까?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 우리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고요. 네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당연히 시장에 악재인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환율과 금리에 바로 영향 주니까. 바로 영향을 주기 내일 또 때문에. 나스닥 급등한다 그럼 정영진 또 그러는데 거봐요. 뭐야 이게. 네, 그럼 우리 시장은 대응을 얘기를 하겠죠. 네. 지난 7월 26일 날 음봉이 크게 나타났었어요. 이거 우리 내부적 요인이었습니다. 이거 수급 불균형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지난주 수요일 날에요. 근데 어제 전일 음봉은 어제 나타난 거는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도가 있었고 장중에 추세적으로 나타나는 외부 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시장에 위험 신호가 발생한 것을 인정하자. 예. 예, 그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이 미국처럼 과열이라고 할 만한 그런 상승이 강하게 있었나요?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네. 과열군이 있었지. 예, 군이 있었죠. 우리 시장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았던 건 반도체 때문에 우리 시장은 그랬습니다. 전적으로. 근데 하반기에 반도체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의 악재가 나왔을 때는 연동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좀 지나면은 이게 맞나? 지금 정프로님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까지 할 문제인가?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디커플링 가능성을 우리 생각을 좀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상반기 내내 수급에 의한 대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에 의한 등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부 섹터와 일부 종목의 순환매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난주에 한번 수급 왜곡이 있었고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있었고 최근에 이따 뉴스 보여드리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미수거래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다 반대매매 나올 거란 말이에요. 신용거래들 이런 거 반대매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셌던 종목들을 반대매매 나오고 딱 떨어지기 시작하면 곧바로 가격 메리트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수급에 의한 순환매가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목수 줄이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지금 예, 종목수를 줄여서 핵심 종목만 딱 가지고 있고 남 좀 지켜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대응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뉴스 빠르기 전하겠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은 거 제목만 좀 말씀드릴게요. 중국이 8월 1일부터 중국 강제 인증, 그러니까 우리말로 쓰면 강제 인증이라는 거를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해외 국가가 중국으로 수출할 때는 CCC 인증을 받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년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내년 8월 1일부터 강제로 한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이 제품들을 보면 우리도 수출하는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서 우려를 좀 하는 목소리가 있고요. 두 번째 뉴스는 중국에 뭘 수출하려면 이게 다 인증을 받으라는 거죠? 예. 아, 초상권 뭐 개인정보 이런 거. 예. 야, 나 중국이 이런 얘기할 줄은 몰랐네. 그렇죠. 되게 이게 광범위하고요.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중국이 지적재산권, 초상권 얘기를 한다고. CCC 인증이야? 트리플 C야? 아이고야. 그 나중에 싸움이 되지 않을까? 트리플 C. 예,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이거 한국경제하고 SBS 비즈 뉴스로 나온 건데요. 네. 미성년자 스마트폰 하루 사용 시간 규제한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걱정스럽습니다. 이거는요. 저게 퇴행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저게. 예. 이거 좀 걱정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렇게 해서 되냐? 이게 되게 강합니다. 그리고 8살 미만은 40분. 하루에 예. 15세 미만 1시간, 17세 미만은 2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콘텐츠도 이게 제한한다는 시진핑 거예요. 정부가 저 아니, 어떻게 제한할 건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게? 미성년자 모두를 무조건 강제로 장착을 해서 미성년자 모두로 해야 된다는 집에 거예요. 8살짜리 애 있으면 네. 그걸 만약에 안 해서 아이고야. 부모하고 같이 쓴다. 그 부모도 여기에 적용이 된다는 애가 거예요. 저러다가 애가 위급 상황에서 핸드폰 못 써가지고 죽어버리면 어떡해? 아니, 뭐 그런 거 따로 가능하게 그런 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거 가능한데. 그래서 뭘 걱정을 하는 거냐면 네. 보세요. 스마트폰 판매, 게임, 인터넷, 플랫폼 콘텐츠 이거 제공하는 기업들 이거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뉴스를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핸드폰용 반도체 없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혹시? 중국 달라고 그러지. 야, 그나저나 무슨 일이 아니라 저러면 게임 업체. 게임 이런 거 어떻게 했냐? 이 뉴스가 나와. 근데 제가 이거 되게 예민한 뉴스이기 때문에 한국경제하고 SBS 비지의 뉴스로 나온 겁니다. 기사가 아니, 아니고. 부모님들은 좋아하시네. 또 부모님들 근데 난 저게 뭐 너무 아이들이 너무 핸드폰 너무 많이 봐 사실. 아, 그건 문제죠. 문제인데 되냐는 거야. 국가가 하루에 40분씩 제한하고 그게 뭐 그게 되나?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이 7년 만에 원자로 가동한다는 블룸버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1979년 원전 사고 이후에 하지 않았었는데 원전 상업 원전 시작한다는 발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어제 삼성전기에 엔비디아에 기판 납품한다는 뉴스가 나왔다가 삭제됐다가 나왔다 삭제됐다. 어떻게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요. 나왔다 삭제되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삼성증권의 이제 보고서에서는 제목이 이랬습니다. 삼성전기는 엔비디아에 기판을 납품할 수 있을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떻든 얘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관점은 삼성전기의 관점을 보는 게 아니고 AI용 GPU 그리고 HMAC이라고 얘기하는 여기에 우리 맨날 여기 관련된 후공정만 봤는데 산업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구나. MLCC 기판에도 여기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 확산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자 이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아마존의 원가 의료 서비스 미국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권사들이 지금 신용거래 미수거래 여기다가 지금 어제 폭락했기 때문에 이거 아마 반대면 다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폭락하는 날은 곧바로 저희가 들어가면은 우리 그 업무팀에서 메신저를 직원들한테 딱 줍니다. 딱 줘서 담보부족 미수거래 점검 이게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지금 미수금이 1월 말 현재 1,800억인데 7월 28일 날 7,700억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마 CFD 이런 얘기도 합니다. CFD 지금 규제 때문에 이렇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뭐 전문가들이 했으니 뭐 바로 팔지는 모르겠지만 수급상으로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계속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신용장구가 거의 20조 됐는데 이렇게 빠져버리면 거기다가 빠지는 거는 내가 해결을 하거나 롤오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증권사들이 신용 공여를 제한하거나 증가금 강화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롤오버를 못 해요. 그냥 팔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예, 그래서 오히려 왜곡된 매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한국초전도학회에서 LK99 초전태 검증위원회 발족했다는 뉴스 어저께 많이 나왔죠. 제일 뜨거운데 요즘에. 요 보도 자료 어저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 재현 연구를 진행 중이며 논문 샘플을 제공받으면 재측정 시행 예정 현 단계에서는 상호천에서 보기 어렵다. 뭐 아무튼 이런 뉴스들이 어저께 있었습니다. 네. 이거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해프닝 하나 보겠습니다. 좋은 기업이에요. 대정화금 저도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고 지금은 거래 안 하는데 예전에 거래했던 종목인데 이 대정화금이 이 초전태 상원 초전태 관련해 가지고 구리 납품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상한가 갔었어요 어저께요. 네. 곧바로 회사에서 이거 지금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대정화 홈페이지 들어가 거래 내역이 보시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초전태 관련하여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구리 등을 포함한 거래량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결국은 어제 7% 플러스 끝났거든요. 기업에 대해서 제가 나쁘다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 기업 좋은 기업이에요. 너무 양심적인 것 같네요. 뜻 하자마자 곧바로 떠버렸어요. 지금 이런 게 많이 있다라고 그냥 말씀드리기 위해서 참고로 좀 요거는 그냥 보여드렸고요. 네네네. 그래서 네. 저희가 보시기로 했어요. 내일 예. 초전도체로 석박사한 연구원을 한번 모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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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저 연구원 모셔서 초전도체 정말로 지금 어느 상황인 건지 제대로 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외부 충격이 있어서 어저께 깜짝 놀라셨고 그랬을 텐데요. 일단은 좀 지켜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